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26일째입니다. 나흘 뒤면 한 달이 되는데요. 아직 실종자 20여 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가족들의 가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세월호 구조 상황과 검찰 수사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권민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전해드렸지만 사고 해역의 날씨가 나빠져서 구조 작업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어제까지는 소족이었고 오늘부터 이제 중조기에 들어가는데 좀 진전이 없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홍주혜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수색 작업이 최대 고비에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네. 사고 발생 12일째인데요. 그러니까 지난달 27일에도 소조기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풍랑 예비특보가 그때 발효가 됐었는데요. 당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수색 작업이 이 정도로 어렵진 않았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의 말을 전하면 해군과 해경 잠수요원들이 각자 자기 배로 돌아가 대기하고 있고요. 민간 잠수부들도 바지선에서 육지로 철수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 해역 바지선엔 현재 선박 관리직들만 남아서 이 바지선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고 해역 날씨를 체크하는 기상청 소속 500톤급 기상 1호가 현장에 있었는데요. 이 기상 1호도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인근으로 피항했다고 합니다. 네. 이 사고 해역에 저희 취재선도 나가 있었는데 갑판까지 파도가 들이치면서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야속한 날씨에 수색 요원들도 남은 실종자 가족들도 발만 동동 구르며 애가 타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내일이나 돼야지 수색 작업이 재개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날씨도 날씨지만 수색 작업 여건 갈수록 좀 나빠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가요? 네, 일단 지난달 21일부터 24일이 첫 번째 소족이었는데요. 이때 실종자 93명을 수습했습니다. 단순 비교는 힘들지만 이달 네. 7일부터 어제까지가 소족이었는데 이때 7명을 수습한 게 전부입니다. 실종자를 모두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악천후가 날려버린 셈입니다. 오늘부터는 또다시 조류가 거세집니다. 중조기를 거쳐 대조기, 사리기간을 향해 가는데 수색 여건은 한층 나빠집니다. 세월호의 값싼 샌드위치 패널이 내부 자재로 쓰여서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때문에 잠수요원들의 공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월호가 왼쪽으로 드러누워 있으니까 이 벽면이 천장이 된 상황입니다. 이 잠수사가 바닷속에서 숨을 쉬면 기포가 생기는데요. 이 기포가 선체 안에서 벽면들에 부딪히면 이 벽면이 출렁거려서 붕괴 위험을 가중시킨다고 합니다. 격실에 들어가 있다가 이 벽면이 무너지면 잠수요원은 꼼짝없이 갇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악천후에 더해서 잠수요원들은 이제 극심한 공포감과도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네. 무척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또 이렇게 수색 작업이 장기화되면서 현지 주민들의 불만도 좀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월호 기름 유출로 현지 어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봤다는 소식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그래도 주민들은 국가적 참사니까 네. 묵묵히 피해를 감내하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주민들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진도 앞바다에 조도라는 섬이 있는데요. 이 섬 주민들은 진도 팽목항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이 손과 발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로 팽목항이 통제되고 여객선 운항이 대폭 줄어들면서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불편해진 겁니다. 조도 주민들은 사고대책본부에 일단 팽목항만이라도 사용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합의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래서 조도 주민들은 만약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이번 주 안에 단체 행동을 옮기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어선을 타고 와서 팽목항에서 단체 집회를 벌이겠다는 건데요. 원만하게 타협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조속히 좀 타협이 됐다는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고요. 이젠 수사 상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앞서 조임정 기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쏠리는 유 전 회장의 소환, 어떻게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일단 검찰 수사가 연일 고강도로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측근들을 통해 유병엄 회장의 비리 증거를 하나씩 쌓아가는 과정인 건데요. 사실상 이번 수사로 유 회장은 네.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횡령이나 배임 같은 개인 비리로는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유 회장에게 직접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측근들을 줄 소환하는 이유도 세월호 참사의 유발 원인을 유 회장이 제공했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세월호가 위험천만하게 운항한 사실을 유 회장이 몰랐다고 잡았다면 가장 핵심적인 혐의인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이 어려워집니다. 또 측근들이 유 회장 보호를 위해서 입을 맞춰버리면 꼬리 자르기 우려마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당분간 유 회장 측근들의 조사는 계속될 것 같고요. 네. 유 회장을 실제 검찰청사로 부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측근 조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튀어나온다면 상황은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부분 구원파라는 이 상황을 감안하면 검찰이 더욱 치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입장인 겁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권민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